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그 통합 수능이 일각에서는 문과 몰락까지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마 재수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수시만 전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안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더 본질은 그 프로젝트 생기부 대처서식, 그다음에 본고사 구술이죠. 논술보다 구술. 이 전략을 세워서 3년 동안 생기부를 대체서식을 프로젝트를 함께 해서 같이 성장시키는 강사인데 이런 모든 지금 수시와 정시의 어떤 메커니즘이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이런 어떤 통합 수능에서 표준 편차의 차이 때문에 특히 이제 저 따지면 수학이라는 것 때문에 문과생들은 원래 수학을 이과생들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수학보다는 다른 걸 더 하는 학생들이고 원래 이과의 모든 어떤 그 학문의 근간은 수학이기 때문에 기하학과 미적분을 배우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어떤 흐름이 뭐 문과생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됐다.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재수생들도 생겨나고 있고 지금 실제로 또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혼란스럽게 뭐가 그렇게 됐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선생의 어떤 그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생들 또 지금 이 통합수능 때문에 굉장히 불안에 빠져 있는 이 통합수능이 지금의 계조로 가면 중2까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 같이 좀 시청해 주시면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고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통합수능이 만든 재수생 이과 초강세, 고교 교육과정 파행, 학교 진로 선택 왜곡 가속화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달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다양한 지표로 확인된 재수생과 이과 강세가 고교 교육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어 수학 점수를 선택하고 응시생 평균에 따라 환산하는 현행 방식 탓에 이과 과목 선택을 택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지고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 지원이 늘어나면서 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과 쪽에 미학과 기분 우리가 미분 그다음에 기하 이것이 더 점수가 표준 편차에선 유리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100점을 맞아도 문과생이 100점 맞은 것보다 이과생이 100점 맞은 게 문과생은 100점이라면 이과생은 104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차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104점에 3, 4점이 더 유리한 이과생들이 문과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대학의 레벨을 바꾼다, 색깔을 바꾼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인데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 지원이 늘어나면서 재수생 증가와 강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2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 통합수능의 폐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수능은 이과에서 유리하다는 학습과로 인한 교고 교육과정 파행,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차 지원에 의한 피해 등이 앞으로도 커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 이틀 전인가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만 놓고 보면 절대평가로 되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뽑는 입시 전형인데 그동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전형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학생들이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생계부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건데 다양한 시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진로라든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이 적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렇게 수시에서 베이스가 없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항관제라고 하는 이 제도만 있는 거 같은 거였으니까 고교학점제가 들어온다면 이제 그 학종을 제대로 잘 수행해서 아이들을 대학에서 선별할 수 있는 베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의 가장 큰 게 무엇이냐? 교고학점제가 절대평가된다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고교학점제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파행이 우리가 지금 생긴 그 이유가 뭡니까? 통합수능에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통합수능이 만든 재수생 이과 초강세, 고교 교육과정 파행, 학생 진로 선택 왜곡 가속화를 만든 건 뭐예요? 문과생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이과생은 기하 미적분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의 난이도 조정에서 표준 편차가 이과생들한테 유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교학점제가 들어와서
절대평가로 만드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선은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아이들 자유롭게 자기의 전공 적성에 맞게 그리고 그 이후에 합당하게 의미에 합당하게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 이것이 지금 이 통합수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풀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3회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가 전국 87개 학교 고3 수험생 26,545명의 2003학년도 수능 실제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표준 편수 합의 최상위권 수준인 400점 이상의 학생은 자연계열 2.02%, 인문계열 0.13%로 지난해 수능 3.20%와 0.36% 각각 낮은 1.8포인트, 0.23포인트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 중 재학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것은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 재수생이 최상위권 내 비율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에서 수능 400점 이상 고3 비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이만큼 떨어졌고요. 인문계열도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자연계열은 수학, 미적분, 기하, 탐구 과목을 응시했을 때 인문계열은 수학, 한국어 통계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통합수능 첫 해였던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재학생들과 졸업생의 성적 격차가 예년보다 컸는데 올해 수능에선 더 커졌다. 그래서 한국교육평가원에 이르면 2022학년도 수능에서 졸업생의 국어와 수학 표준 편수 합의 평균은 218.8점으로 재학생 193.3점보다 25점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졸업생과 검정고시를 합한 응시생 비율이 31%로 26만원이 최고였다. 저기는 대체로 졸업생들이 수학에 강하기 때문에 수학에 그러면 결국은 읽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수학에 따라서 대학의 레벨이 달라진다. 수학에 따라서 이과와 문과에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고교 과정에서 이 수학 때문에 학생의 진로 선택 왜곡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수학을 잘하니까 이과생들은 그 기하과 미분적분에 대한 표준편차 점수가 높으니까 내가 문과 영역으로 들어가서 학교 색깔을 고를 수 있다.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이과생으로 여태까지 이과의 목적을 두고 공부를 했는데 수능 점수가 이렇게 나와서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은 갈 수 없어요. 이과로. 근데 문과로 가면 갈 수가 있으니까 색깔 때문에 대학의 어떤 그 레벨 때문에 그렇게 갔어요. 그랬을 때 그 학생이 그 대학에서 4년 동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물리학을 전공하겠다는 학생인데 이 수학에 대한 이 통합 그 수능 때문에 점수가 내가 물리학으로는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은 못 가요. 근데 철학과는 서울권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 갈 수가 있어. 근데 학교 간판이 중요하니까 철학과를 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는 서울대 문과생의 70%, 65% 정도가 이과생들이 문과를 차지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대학에서 정말 들어와서 그걸 공부를 하는 학생과 안 하는 학생이 달라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이과생들이 들어오니까 서울대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강의하고 있는 시간 강의하고 있는 학과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 들어와서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도 있고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도 있는데 공부를 지금 대학교 공부에서 누가 더 잘하냐. 대학교 공부에서 누가 더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누가 더 잘하냐.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더 잘해요. 왜? 여기에 대한 전공, 여기에 대한 어떤 세미나, 여기에 대한 발제를 이미 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생계부를 성장시켜 가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전공에 대해서. 반면에 수능으로 들어왔거나 점수로 들어왔거나 뭐 이렇게 지금 성적 대학에 레벨 달라고 들어온 학생들이라면 흥미가 없습니다. 다행히 들어와서 새롭게 그 안에서 진로를 찾아서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다시 재수를 선택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합수능이 시행된 2년간 학습과가 쌓이면서 수학 교육과정이 파행적 운영되는 폐해도 발생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누구 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뭐 연구 누구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라면 기하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미정. 이게 뭐예요? 과목 선택권이 샜다. 진로 선택 과목 됐다. 근데 이제 보면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일반 선택 과목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진로 선택이나 심화 과목을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맞게 우리가
그 레벨에 맞게 또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관이 있는데 내 고등학교에서는 그건 없어. 그럼 거기에 맞게 또 국어심화 선택 과목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서 의대에 관련되는 것들을 내가 발제를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그렇게 절대평가로 되던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 과목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골라 선택 과목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봐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선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성과 관계없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이과 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 학과에 교차 지원하는 현상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반수 재수를 택한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도 문제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의대, 공대 등을 지원망해서 진로를 설계했던 이과생들이 인문사회과학과에 진학했다가 다시 원래 진로를 찾아가면서 반수나 재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 입시 업계의 분석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뭐 위기까지 말 수 있다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문과를 하면 위기입니다. 내 밥그릇을 이과생들한테 뺏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수능의 프로세스만 보면. 하지만 전 누누이 16년 전부터 학생부 종합적 입학사항관제를 말씀드리면서 내가 가는 것에 대한 길을 내가 만들어 가라. 대학 가는 건 수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시로 갈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진로,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 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생계부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나의 의식과 생각과 능력을 성장시켜서 대학을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만약 대한민국에 수학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말로 다른 언론에서는 문과의 몰락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큰 거죠. 왜?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못하는 아이를 잘하게 줄을 세우려고 하는 방법 하나, 기존의 방법이죠. 두 번째, 수학을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려고 하면 수학은 잘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수학하고는 대학 가서는 상관없는 과목을 잘해. 우리 아이는 경영학과 들어가서 물론 이제 경제라는 것도 있지만 뭐 경제학에서 뭐 그 아주 경영을 배울 때 경제학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수학만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어떤 문화 콘텐츠라든가 이런 어떤 아이디어적인 면이 얘는 더 뛰어나요. 그럼 굳이 이 아이를 못하는 수학을 줄 세워서 수학해서 점수도 안 나오는 걸 그렇게 만들어서 이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거 다른 건 잘하는데 굳이 잘하는 거는 도와주지 않고 못하는 수학에 올인해서 이 아이를 안 좋은 결과를 끌고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본고사 시절에는 수학도 잘해야 되고 뭐 국어도 잘해야 되고 잘했다면 지금 시대는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해서 그걸 통해서 대학을 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수학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절대평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중2까지 보는 이런 통합 수능에서 생각했을 때 그냥 계속 안 되는 아이를 안 되는 줄 세우기에 세울 것인지 안 되는 걸 인정하고 이것과는 다른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메커니즘, 그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그걸로 우리 아이가 장점을 잘 찾아서 대학을 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라면 굳이 안 되는 것에 줄을 세워서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을 더 잘 가르쳐서 그 장점으로 이 아이가 진로를 찾고 인생을 찾고 그 속에서 내가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점수에 맞춰서 대학 레벨 때문에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 철학과를 가서 4년 내내 힘들게 죽쓰거나 4년 내내 힘들게 공부 잘 못해서 대학 교육은 다르죠. 암기 과목하고는 다릅니다. 발제해야 되고 세미나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재수를 선택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걸 택하는 것보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수학을, 국어를 잘하는 아이는 국어를, 예체능을 잘하는 아이는 예체능을 그렇게 해서 그 아이한테 맞는 특화를 시켰을 때 이렇게 우리 시스템이 만든 이런 엉뚱한 박스권 안에 우리 아이가 희생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저는 재수생들의 이번 겨울방학에 학생부 종합전 다시 재수하는 방법 또 우리 해외고 검정고시 국제학교 학생들이 생계부 대체서식 만드는 방법 등을 갖고 말씀드린 것 외에 앞으로 우리가 고교학점제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방법들을 더 연구를 하고 또 나오는 방법들을 취합해서 여러분 앞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의 인생은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겨울
실패 없는 윈터스쿨, 실패 없는 내가 국제학교를 다니던 해외에 있던 내가 검정고시를 하던 일반고를 가던 국제고를 다니던 자사고를 다니던 내가 속해 있는 그 방향이 맞다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겨울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 권현생은 다음에 또 더 좋은 강의 내용 갖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